디아페빈. 아, 예. 아이고, 이 안정적으로 정제된 유황을 네. 원료로 사용합니다. 이 피부가 상한 분들 있죠? 습진이나 가려움, 땀띠, 모낭충, 여드름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유황 온천 다녀온 듯한 네, 피부가 보들보들해지고 네. 아주 거친 모든 것들을 다 유하게 만들어줍니다. 굉장히 좀 뽀송뽀송한 느낌이 어허, 납니다. 예. 요걸로 샤워를 하고 나와서 베이비 파우더를 딱 발랐거든요. 이렇게 보십시오. 없습니다, 땀. 그래요. 예. 자, 그래 검색창에 디아페빈 부탁해요. 자, 공주 특산품 밤을 네. 이용한 다양한 가공. 예. 때리고 있어. 왜 나를 쳐다봐? 아니 방송 위주로 해야지 광고 위주로 하는 방송이 어딨어? 먹고 살아야지. 우리가 삼성한테 이러면 좋겠어요? 아니, 우린 이걸로 이렇게 이미지 형성됐다가 네. 스트레이트 가서 네. 삼성부터 아니 우리가 삼성한테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렇지. 자, 그래서 가은 율피차에게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가은 율피차. 율피차. 이게 뭐냐면 범, 피, 껍데기. 예. 네. 밤에 껍데기로 만든 차예요. 오, 색깔 보세요. 죽이지 않습니까? 소화 개선과 피부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폴리페놀이 많이 함유된 음식으로는 커피, 녹차, 카카오 닙스 등이 유명하지만 네. 문제는 카페인이 높습니다. 아, 존나게 그렇군요. 높아요. 예, 그래서 율피는 카페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보리차처럼 벌컥벌컥 마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 공주시가 의뢰한 연구기관의 성분 분석 결과 율피차는 녹차와 거의 비슷한 그런 몸에 좋은 효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카페인이 없다. 녹차도 그 카페인이 있어요. 맞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네. 노화 방지에 좋다는 항산화 효과로 유명한 제품은 감식초 그리고 아로니아 베리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야왕은 아니고 야왕까지는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신맛이 강해서 싱걸 힘들어하는 분들은 감식초 아로니아 베리류 잘 못 먹어요. 하지만 가은 율피차는 말씀드렸죠. 신맛, 떫은 맛 전혀 없이 항산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밤 껍질은 밤송이와 겉껍질로부터 보호를 받아서 밤 속에 껍질 있죠. 밤송이와 겉껍질로부터 보호받기 때문에 뭐 농약체 아무리 뿌려도 다 막아줍니다. 예. 참고로 율피차 생산업체인 가은이라는 회사는 원래 경상도에 위치한 회사였지만 율피차를 개발하기 위해서 공주로 옮겼어요. 아, 이사까지. 회사를. 네. 근데 물론 이제 땅값이 더 싸서 이제 온 건 아니고 예, 여하간 자신감을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 지역구에서 옮긴 건 아닙니까? 아, 그러네. 네. 공주가 또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김용민닷컴 입점 기념 압도적 최저가 3개월분 기준 판매가 55,000원에서 김용민닷컴에서만 25% 파격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형님 한번 드셔보시죠. 드셔보세요 한번. 아이고 율피차. 왜 내가 먹어야 돼? 아이고 형님 이제 피부에 좋은데 피부 노화 방지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어이구 세상에 이거 봐 그 보리차하고 색깔이 똑같지 네, 않습니까? 영롱하네요. 예, 영롱한 색깔. 예, 나도 한번. 율피차. 아니요, 저는 이게 또 그래 먹어봐요. 예. 아이고 세상에 이거 봐봐. 아이고. 먹는 것만 나오면 그렇게 좋네. 아유, 아니. 이러려고 하는 거지 뭐 이게 뭐. 예. 어우, 이게 그 밤 껍질의 그 향이 막 살아 있으면서도 고소해요. 네. 아주 좋아요. 광고하실 때만 유독 말씀이 없어요. 뭐라고 말을 해? 어떤 분이 응. 주진우 기자 못마땅하는 표정이 너무 웃긴데. 컨셉이에요, 컨셉. 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가 액체만 소개하면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겁니다. 이 안주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안주요? 이게 술이요? 예, 안주. 이게 술은 아니지만은 이것도 같이 먹어줘야 됩니다. 여기 바로 공주 알밤 찹쌀떡. 아이고 세상에 또 이런 게 또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공주 알밤 찹쌀떡. 예.
오 이거 알이 엄청 크네. 예. 공주 알밤 찹쌀떡 이거 한번 형님 드셔보시죠. 너 먹어. 너 먹어. 감사합니다. 네. 제가 먹겠습니다. 자, 공주 알밤 찹쌀떡은 그야말로 공주 밤 하나가 통째로 들어간 거예요. 네. 보통 계란빵 같은 데는 계란을 넣잖아요. 그렇죠. 통째로. 그렇듯이 이 찹쌀떡에는 공주 밤이 들어가고 팥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저 공주 밤 부스러기가 들어간 떡이 아니에요. 네. 이거는 밤 알이 한 알이 통째로 들어가서 이거 하나예요. 맛과 식감이 다른 거예요. 오. 일반인에게는 사실 입과 눈으로 공주밤이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네. 이거는 공주시에 의해서 특허청 예, 빨리 까봐. 예, 그래요. 아 드셔보시게. 조금만. 아이고 이거 드셔보시죠. 아이고 조금만 줘. 조금만. 아니 드세요 이렇게. 입으로 잘라서 이렇게 주세요. 그래. 아 이거 제가 손으로 뗐거든요. 이거 하나로 먹어야 되는 게요. 예. 이 안에 밤이 들어 있거든요. 어이구 이것도 백안금도 있어요. 백안금도 네. 있고 파당금도 있고. 예. 자. 오 진짜 맛있게 생겼네요. 네, 이것도 먹어줘야 됩니다. 이런 거는. 자, 맛은 있다. 맛있어요. 우리 형님은 사실 저기 물보다는 콜라를 더 많이 드세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이 피에 지금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어요. 예, 전 군것질하면 밥을 잘 못 먹어서 예.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야 이걸 드셨어 지금. 예. 예전에 우리 저 낙곰수 해외 공연 갈 때 네. 뭐 미국도 가고 뭐 일본도 가고 뭐 유럽도 갔는데 메뉴는 하나였어요. 스테이크, 감자, 코카콜라. 이해합니다. 예. 메뉴는 누가 결정하냐? 김어준 총수가 결정하는데 그것만 먹어 그것만. 그 아침, 점심, 저녁 아침에 일어나서 스테이크를 먹어요. 그러니까 저기 유럽 갔을 때 네. 유럽 우리가 소르본대 이제 강연 갔을 때 용민이가 한마디 하더라고. 네. 형님, 전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하드 스테이크만 주니까. 김영미 선수가 네. 그리고 이 친구가 뉴욕에 갔는데 스테이크 집에 가서 스테이크를 시켰는데 네. 뉴욕 스테이크는 너무 크잖아요. 이만큼 커서 네. 저는 3분의 1도 못 먹어요. 김어준도 3분의 2 정도 먹는데 얘는 없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남기면 다 자기가 혼자 다 먹거든요. 처음엔 그랬지. 그렇지. 근데 날마다 스테이크만 먹으니까 사람이 참을 수가 없더라고. 스테이크 집에서 또 뭐가 있었냐면은 콜라 잔이 좀 작았어요. 작은데 먹다가 이렇게 영어를 하는데 리필해 줄까 이렇게 네. 얘기하면 용민이가 다른 거 못 알아듣고 리필만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오 리필 그러니까 먹을 때마다 따라주고 그러니까 리필이 거기서는 돈 받거든요. 돈 받아요 거기? 그래, 콜라 15잔 그게 무슨 리필이야 그게? 그게 무슨 리필이야 그게? 리필이 공짜라는 뜻이 아니고 채워준다는 뜻이니까. 아 그래요? 어쩐지 리필할 때마다 고마워하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아니 이 서비스 정신이 역시 선진국이다 했는데 15잔. 네. 15살. 네, 그렇습니다. 콜라 15살을 어떻게 먹어?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자, 공주 알밤 찹쌀떡. 아 근데 이게 왜 맛있는 줄 와. 알았어. 왜요? 이게 냉동이 돼 있잖아. 시원해서. 시원하네. 네. 오, 찹쌀떡에다가 진짜 팥에다가 진짜 밤을 그냥 밤을. 하나를 다 넣었어요. 밤이 다 들어있어요. 이게 공주시 밤이 아니면 받질 않아요. 네. 완전 공주 밤으로만 만든. 이거 은근 맛있다. 그리고 또 특허청이 공주밤을 쓰는 경우에만 상표를 인정한다고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또 게다가 상표권자인 공주시가 찹쌀떡에 공주 알밤이 들어갔는지 조사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공주밤이 아닌 중국밤이 들어갈 가능성은 정말 제로에 가깝다. 네. 이건 마치 이명박 씨가 천국에 갈 가능성만큼 없어요. 공주밤이 아닌 중국밤이 들어간다는 것은. 네, 그렇군요. 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예. 자, 보존료, 합성 착색료가 전혀 첨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찹쌀과 공주밤, 팥 앙금으로만 만들었습니다. 예. 자. 야 일부러 쩝쩝대고 그러지. 아, 형님, 그거 광고인데, 응? 눈을 왜 치켜뜨고?
야 광고한다니까. 여러분, 율피차, 공주 율피차와 함께 공주 알밤 찹쌀떡, 공주씨가 보증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매할 거예요? 네. 형도 구매. 당근이지. 예, 감사합니다. 형님도 구매 좀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아까 알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출연료로 5봉지 드리라고. 스트레이트 네. 출연료 왜 이렇게 많이 받아요? 어쩐지 광고 같은 거 안 하더라. 아니 미국 국세청의 발표 이거는 직접 취재하신 거 아니에요? 네, 스트레이트 단독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스트레이트에 나오는 기사들이 예, 사실은 MBC 기자들이 이제 협업을 한 거긴 한데 주진우 기자가 물어본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니 근데 스트레이트가 그 탐사 보도 프로그램 잘 아시잖아요. 네. 지금 손꼽히는 탐사 프로그램 중에 사실 정통으로 이제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무거운 주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어요. 계속 살인 사건 뭐 그렇지. 그리고 좀 약간 자극적인 소재를 하면 그 시청률이 많이 올라가. 나오죠. 뭐가 그냥 살인, 섹스, 뭐 베이비, 뭐 애니멀 이런 거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저희 스트레이트는 계속 사법농단 그리고 이명박 그리고 그 본질적인 문제였었죠. 처음에는 저희가 방송을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서 안미영 검사가 이 검찰에서 조직적으로 네. 비호해서 저기 권성동을 수사하지 못했다. 이 여기에서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번에는 저희가 장충기 문자를 다 공개해서 했고 그다음에 삼성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심도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세월호 폭식 투쟁의 배우였다는 얘기도 했고 직접 돈을 댄 것까지 저희가 찾아서 방송을 했었죠. 그런 거는 굉장한 탐사 보도였고요. 그다음에 쌍용차의 비밀. 엊그제 가습기 그 피해자들 1,300명이 절규까지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심도 있고 적폐들한테 가장 강력한 방송이에요. 그래서 조선일보를 비롯한 그리고 그 적폐들 삼성 특별히 삼성을 비롯한 여러 군데에서 견제를 하는 와중에 제 얘기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도 네. 지금 하여튼 주진우 기자에 대한 공격성 기사 있죠? 그 배우 따져보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아니, 맞습니다. 근데 정확합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계속 욕먹고 그러는데 저는 기자 중에는 그래도 제가 베스트셀러 1위를 한 사람이고 그리고 인지도와 그다음에 또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가장 심도 있는 탐사 보도를 한 해오고 놈만 있지 패죠. 않습니까? 네. 한 놈만 패.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지금 방송에 출연료들이 다 올라갔어요. 그쵸.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MBC로 가기 직전에 종편에서는 저한테 1,000만 원 이상 다 회당 해당 1,000만 원 이상 불렀었어요. 조선일보 특별히 TV조선. 네. TV조선 놈들이야 진짜. TV조선은 저한테 계속 목을 매는 상태였고 네. 저하고 누구하고 붙여달라 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으나 뭐 그랬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취재비로 많이 쓰고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취재를 한다 2, 3일 정도는 내두고 스트레이트를 위해서 취재를 한다는 게 거의 그 암묵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취재비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기자는 돈을 받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데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아이 많이 이상하다. 아예 이미 뭐 주진우 기자가 뭐 그 출연료 고액이라면 고액인 출연료 받는다고 시비 거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딱 거기밖에 없어요. 아니 그렇죠. 일베 애들은 그런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스캔들에 휘말렸는데 제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나왔는데 제가 뭐 경찰서에 출두했던 때 입었던 옷을 가지고 조선일보에서 기사를 막 이렇게 쓰고 옷이요? 그 다음에 제가 책 팔고 그리고 제가 월급 받아가지고 저 나이키도 사 신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제가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해야 되나요? 야 나이키도 못 사시냐 이씨.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거는 뭐 제가 입은 옷마다 찍어가지고 어떤 브랜드라고 얘기하는데 상당 부분 다 틀려요. 상당 부분 틀린데 또 욕하는데 제가 그걸 가지고 사과해야 됩니까? 그리고 제가 타는 차에 대해서 제가 어디에서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제가
그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쫓길 때 미행 감시를 많이 당했는데 위협적으로 덤프트럭이 달려들고 그랬어요. 뭐 한두 번이 아니야. 한두 번. 그리고 제가 탄 차는 뭐 어떤 공기총으로 쏘아가지고 차에 구멍이 나고 막 그랬던 적도 있었는데 저희 가족들한테도 달려들고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은 이틀 연속으로 덤프트럭이 이렇게 달려드니까 무섭다는 생각만 하고 무서워서 집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제가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발이 안 떨어져가지고 내가 너무 내가 혹시 잘못될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가까운 사람이 유승환 감독이었는데 유승환 감독한테 내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좀 해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가수 이승환 씨한테 제가 얘기를 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형 뒤 좀 봐줘. 긴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때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덤프트럭이 나한테 달려들어요. 그랬더니 이승환 씨가 저한테 차를 사주려고 했어요. 큰 지프차, 지프차 같은 단단한 차를 덤프트럭 사주면 주차가 발레가 어렵네. 그래서 야 주차가 안 돼. 사주려고 했는데 그걸 제가 괜찮다고 안 한다고 했더니 제 차와 그 형의 옛날 차를 바꿔가면서 제가 그 얼마를 지불했어요. 그래서 그 차를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차로 그리고 또 친한 형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 사과해야 됩니까? 잘못했다고 해야 됩니까? 이게 자꾸 이런 거를 기사로 내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건 기자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사회 정의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것도 뭐 훔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사실 이런 설명도 별로 무의미하신 그러니까. 게 무의미한데. 벤츠 타고 다닐 수도 있죠. 제가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제가 너무 속물인가 해서 부끄럽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어렸을 때 너는 얼굴이 그렇게 생겼으니 옷은 똑바로 입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어머니 말을 다 안 듣는데 그 말은 좀 들어요. 그래서 좀 단정하게 입으려고 하고 거기다가 또 저희는 강연이나 또 외부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가 그쵸. 있는데 그러면 제가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나가서 있죠. 그렇지. 그런데 나이키도 입습니다. 아디다스도 사신고 그런데 뭐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기사인가? 그 기사를 쓰는 애들이 좀 어떤 애들인지도 잘 알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스트레이트가 굉장히 삼성에 대해서는 독보적인 취재를 계속 하고 있고 그쵸. 어떤 분야 사법농단에서도 계속 앞서가고 있습니다. 거의 이끌어가고 있어서 지난번 양순 대표는 네. 온 국민이 봐야 돼요. 제가 네. 그거 보고 치가 떨립니다. 정말. 네. 그래서 그 판사들이 아침 회의에 월요일날 아침 회의에 저희 스트레이트 얘기로 시작하곤 했어요. 그리고 저희 방송이 자꾸 죽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스트레이트가 조금 더 잘 나가면 잘 역할을 하면 할수록 저에 대한 공격이 계속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저기 깨어 있는 분들은 아시겠죠. 그래서 저에 대해서 조금 나와서 굉장히 조금 그랬어요. 그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것조차도 조금 조금 송구하고 그러네요. 아유, 별 말씀을요. 근데 이 정도 되면은 스트레이트 자체에 대한 압박, MBC에 대한 압박 있죠. 크죠. 네. 국감 때도 계속 됐고 그치. 그리고 그 전에 출연료도 왜 그런가 하면 스트레이트 같은 거 없애고 싶어 하거든요. 맞죠. 그래 없애고 싶어서 전방위적으로 달려들어요. 그리고 걔네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알아요. 아니 없애서 좋을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새끼들이 지금 뒤에서 공작하고 있는 거예요.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 네.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 이제 그 사람들 만세 부르겠구만. 네.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시청률도 뭐 1, 2%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턱없이 거짓말이에요. 저기 탐사 프로그램 중에 제일 높아요. 그렇지. 그리고 제일 높아요. 그래서 그런데 평균 프로그램도 높은데 그렇게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기사를 쓰는 애들이 있는데 내가 누군지 다 안다. 니네들 걸리면 죽는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이 시청률과 그리고 다른 거 좀 접어놓고 정말 우직하게 탐사 보도의 길을 가는 프로그램들이 몇 개 살아남아 있어야 돼요. 그렇지. 그렇죠? 예. 지금 뉴스가 역할을 못해서 박근혜 이명박이 이렇게 활개치고 다닌 거예요. 언론인들이 지자리에 없이 그리고 이게 자기의 돈과 권력에 취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빌붙으려고 해가지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멍들었는데 이제 언론인들이 각성해서 좋은 자리로 와오고 좋은 프로그램 만들면 응원해줘야 되는데 이걸 없애려고 하는 공작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주진우 기자나 스트레이트에 대한 공격이 계속될 때 네. 귀찮더라도 로그인해서 댓글로 뭐 악플을 달지 말고 그러니까 그 악플을 달는 사람들에게 또 악플을 달지 말고 이 프로그램 정말 필요하다. 이 우리 사회 정말 마지막 성역을 깨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지지한다. 이렇게 또 선풀을 한번 달아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스트레이트가 하고 있는 일들이 많아요. 그거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진짜. 그렇죠. 너무너무. 네. 근데 그 저널리즘 제의하고 또 같은 시간에. 아니 그거 조금 지나고 하는데 그래요? 걔네들은 상대가 안 되지. 그래서 그쪽에서 KBS에서 시간 옮겨달라고 지금 그거 바꿔야 돼 진짜. 네. 앞부분이 겹치기 때문에. 아니, 자, 네. 그래서 약간 스트레이트 많이 또 성원해 주시고 그 조선일보 또 전문가 아닙니까 우리 주진우 기자가. 네, 조금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장자연 수사는 어떻게 돼가요 지금 뭐? 장자연 수사는 원래 잘 못 됐어요. 그쵸. 경찰이 그냥 덮었죠. 그때 경기경찰청에서 했었는데 네. 그때 장자연이라는 여배우가 죽었습니다. 유서를 남기고 죽었습니다. 내가 조선일보 사장의 놀이개로 성놀이개로 살다가 간다 하면서 유서를 쓰고 죽었습니다. 유서는 증거인데 증언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유서기 때문에 그걸로 수사가 가능하고 기소까지 가능했는데 수사를 안 했어요. 어느 정도 안 했냐면은 방상우는 수사를 안 하려고 방시집안은 수사를 안 하려고 아예 가지도 않았어요. 제가 그때 장자연 취재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를 수사하고 있더라고. 저를 수사해가지고 저는 참고인 조사도 받고 수사를 받았어요. 유장호라고 장자연의 매니저가 그 유서를 들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초반에는 자기가 열심히 폭로하고 열심히 싸우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조금 어떻게 꺾였는데 그때 제가 유장호를 병실에 가서 유일하게 만났어요. 그런데 저를 그 병원에 내려준 사람도 조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따라간 사람도 다 조사를 받았는데 방씨 집안은 수사를 안 받는 거야. 저는 열심히 취재했다고 했다고. 그런데 그때 장자연 리스트에 검찰 고위 관계자들도 있었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명박 정권에서 검찰 고위 간부가 있었어요. 네, 이명박 정권에서 그 수석을 지낸 굉장히 고위 관계자가 있었어요. 생각보다 사건이 그 얘기는 나 처음 듣는 것 네, 같은데. 있었어요. 검찰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건이 크니까 중간에 경찰이 수사를 안 하고 묻었죠. 잘 마무리했죠. 그러니까 오늘 보도 나온 대로 초기 수사를 엉망으로 한 것도 다 그 양반 눈치를 보느라고. 그렇죠. 경찰이 그냥 말아먹었죠. 그리고 조선일보 방 사장을 맨 나중에 끝나기 전에 한두 시간 이렇게 그냥 인사하면서 다른 데서 그냥 해서 끝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수사였죠. 조선일보 사장실인가 어딘가로 가가지고 통화내역에 방문조사. 그렇죠. 통화내역 조회도 제대로 안 하고요. 그다음에 CCTV도 다 안 했어요. 수사를 아예 안 하려고 마음 먹은 수사였어요. 오촌살이 사건하고 똑같아요. 거기 또 통화내역 조회 수사를 안 했고 CCTV도 안 했거든요. 네. 이게 경찰이 요새는 수사를 어떻게 하다냐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전화기 까보고 그다음에 CCTV 들여다보는 게 기본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걸 안 했어. 그리고는 다 묻었죠. 경찰이 사실 수사하는 거 보면 뭐 이걸 수사권 조정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그냥 다 말아먹었어요. 경찰이 다 말아먹은 수사인데 지금 다 숨겨놓고 다 없앴는데 그 중에 하나 보니까 통화내역도 안 하고 CCTV도 안 하고 통화내역은 왜곡했더라. 잘라서 왜곡했더라. 이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경찰에서 그 담당 지휘라인 애들은 다 사법 처리해야 돼요. 사법 처리돼야 돼요. 이게 그냥 뭐 사건을 잘못 판단해가지고 대충 수사한 게 아니라 아예 말아먹었죠. 사건의 그 중요성 이런 걸 못 따져가지고 대충 수사한 게 아니라 아예 초장부터 이거는 제대로 파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덮어야 된다. 자, 오촌 살인 사건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오촌 살인 사건. 제가 그 얘기를 했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됐어요. 그래서 수갑 차고 유치장까지 갔었어요. 근데 겨우 살아남았는데 그때 수사도 어떻게 했냐면 새벽에 죽었어. 새벽에 죽고 아침에 발견됐는데 경찰이 낮에 수사 결과 발표를 해요. 죽이고 자살했다고.
몇 시간 안 돼가지고. 몇 시간 안 돼서 그래놓고 자 통화 내용 조사 안 하고 CCTV 안 하고 끝내요. 그래서 다 묻어요. 근데 지금 경찰청에서 그 재조사하겠다고 재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못 하고 있잖아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뭐 하고 어떤 수사는 굉장히 복잡하지도 않아요. 이런 수사 복잡하지도 않은데 계속 질질 끌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지금 계속 그렇습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이라든지 이런 네. 데서 제대로 지금 파헤치고 있는 겁니까? 제대로 파헤치더라도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네. 진상이 다 드러나진 않는데 경찰이 얼마나 졸속 수사를 했는지는 이번에는 좀 수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경찰들 G 라인에 있던 사람들은 사법 처리하는 게 이게 그 본보기를 세우고 경찰이 검찰이 수사를 이렇게 함부로 지네 입맛에 맞춰서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 아니면 힘 있는 사람 입맛에 맞춰서 이렇게 정리한 사람들은 다 처리해야 됩니다. 사법농단에서 조선일보와 대법원 그리고 판사들 간의 거래가 계속 나옵니다. 기사 써주고 돈 받고 기사 네. 써주고 수사해야 돼요. 이거 기소해야 됩니다. 근데 또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요. 이런 부분은 다시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일보 일가가 이번에 어떻게 뭐 사법 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까요? 이 증거 인멸을 경찰이 다 했기 때문에 경찰의 발목을 치면서 종아리를 치면서 그 수사 내용을 뒤집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거예요. 검찰이 들어가더라도 경찰 라인에서 이미 많이 없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더라도 이번에는 조선일보 사주 가족들도 불러서 좀 조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어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어려운 것이 사법부에서 한번 그러니까 이 경찰, 검찰, 법원에서 한번 해결이 난 상황에는 난 사항은 다시 뒤집어서 그 실체를 파헤치기가 어렵습니다. 스스로의 어떤 존재의 의미를 부정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미 내놓았던 수사 결과 아무리 졸속이라도 우리가 그때 잘못 수사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죽기보다 싫을 거예요. 아니 그러더라도 해야죠. 그러더라도 자기 종아리를 치면서라도 경찰이 아 그때 잘못됐다. 어떻게 잘못됐다. 그래서 과도하게 자기네들이 대중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과하게 자기네를 처벌함으로써 국민들한테 다시 서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검찰도 마찬가지고요. 법원도 마찬가지인데 다 그걸 미루고 있어요. 예. 사실은 이게 개혁인데 이 수사가 그 개혁의 첫걸음이 될 수 있는데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계속 미루고 있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아유 참 우리 주진우 기자 오늘 모처럼 모셔가지고 이런저런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못한 얘기가 뭐가 있을까? 뭐가 있어요? 왜 얘기를 오늘 안 하세요? 뭐가 있어요? 라디오에서 보면 말을 너무 잘해서 네. 그래도 원고로 읽은 거예요. 아니 읽는 것도 아무것도 안 써주더라고요. 나는 어렵잖아. 나는 읽는 것도 잘 못하잖아. 아유, 말도 못하고 읽는 건 못하지만 이렇게 말하시는 건 너무 잘하시죠. 아니요 못해가지고 글 쓰는 건 또 이거고. 계속 혼나고 그러는데 아니 방송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어떻게 방송을 잘할까.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말을 안 해? 딱히 뭐 이렇게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뭐 알아서 다 형님이 말씀하시니까. 근데 형님 그 다큐멘터리 영화 만든다는 건 뭐예요? 아니 저는 궁극적으로 이명박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아주 작은 부분이었어요. 이명박이 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이명박을 구속시켜야 사회 정의가 어느 정도는 바로 서고 이명박의 돈을 찾아야 우리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명박은 저의 그냥 뭐 숙명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명박이 너무 좋아요, 그냥. 그래서 제가 이명박에 대한 책도 쓰고 노래도 만들고 뮤직비디오도 만들고 그 다음에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이명박에 대한 이명박 평전을 제가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명박 다른 사람이 써가지고 이 사람을 오염시키는 게 싫어요. 그래서 순수한 이명박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하는데 책 쓰는 거 말고 다큐멘터리를 만들면 여러 사람들, 특별히 책을 안 읽는 사람들한테도 쉽게 알려줄 수 있겠구나 해서 제가 이명박을 잡는데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트레이트를 만들면서 그때 방송을 만들면서 방송 영상의 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데 그렇지. 제가 이제
오랫동안 천착했던 숙제들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삼성 그리고 뭐 그런 얘기 조선일보 이런 네. 얘기는 제가 나중에라도 이렇게 하나씩 두씩 공부해서 모아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껏 해오던 일이니까 해오던 일이어서 그 하는데 지금 것은 뭐 누가 도와달라, 누가 어렵다, 누가 필요하다 그럼 매번 이렇게 쫓아가서 그랬는데 이제는 그 제가 이렇게 숙제로 삼은 얘기만 좀 집중해서 좀 만들까 생각하는 이런 생각은 있어요. 부연한 생각은 있는데 저는 진실을 모으고 증거를 모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쫓고 누구를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어서 예. 이런 부분은 다른 분야여서 굉장히 어려워서 그냥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씩 두씩 쌓아가고 있습니다. 예, 예. 이재용 회장님 열심히 제가 지금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는 모르지만 이 사회 권력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권력인데 책임을 지지 않고 누리기만 하고 그 다음에 법과 제도를 어지럽히는 가장 큰 권력이 어딘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삼성과 조선일보라고 생각해서 예,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저의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예. 하는 데까지는 해보려고 예. 생각합니다. 이명박 박근혜는 뭐 그에 대한 존경심은 거둘 수 없고요. 이미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예. 네. 많이 모여가지고 어찌 얘기를 풀지가 조금 걱정. 뭐 주진우 기자가 뭐 기밀 유지 때문에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저 이재용 부회장님 감옥에 안 들어갈 생각은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그게 제일 현명한 방법입니다. 나는 그런 말 하지 않고 예. 자기한테 와라. 자기한테 와라. 자기 먹으면 해결해 준다 이런 얘기 할 줄 알았어. 나는 싸다 그 얘기 하려고 했잖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재용 부회장님 꼭 찹쌀떡 드시고. 그렇지 들어가시기 전에 공주 알밤 드시고 가셔야지. 네. 자, 우리 주진우 기자가 정말 많은 취재를 했고 그렇게 해서 또 다큐멘터리를 또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수지는 이제 찾아갑니까? 네, 상당한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일을 동시에 진행하시는 게 힘드시진 않으세요? 뭐 이게 한 건 한 건이 그냥 어느 정도 굉장히 좀 깊게 취재를 해야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10년 넘었는데 네. 저는 이명박 박근혜라는 소리만 있으면 일단 들으면 쫓아갑니다. 거기다가 누가 그 정보로 가까이 갈 수 있다고만 하면 쫓아갑니다. 근데 잘 안 만나줘요.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안 만나줘요. 이번에 또 지난 며칠 전에도 스위스 가서 허탕 치고 왔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렵고 지치죠. 지난주에도 뭐 일요일 날 비행기를 탔다가 미국행 비행기를 탔다가 그 다음에 작은 자리에서 이렇게 쪼그려 앉아 있다가 그 다음날 다시 비행기를 타고 그 다음날 다시 비행기를 타고 그 다음날 다시 비행기를 타고 옵니다. 그리고 방송하고 또 여러 기사를 또 만들고 또 다시 비행기를 타고 가서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안 만나줘요.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 안 만나줘요. 마음을 여는 데까지도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지도 아는데 누군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그래서 제가 이명박 박근혜를 쫓아서 스위스에 갔을 때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스위스 정부 쪽에 금융 관련된 MOU를 맺자 뭘 하고 움직여요. 그리고 제가 움직일 때마다 확신이 서지 않고 자신감이 떨어질 때마다 저를 감시하거나 미행해요. 그때마다 그게 내가 하는 일이 잘 가고 있구나. 잘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제가 이렇게 움직이고 스트레이트에서 삼성 관련된 그 방송을 만들지 않습니까? 삼성이 바로 움직입니다. 그 전에도 움직이고 사법농단에 대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럼 판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그리고 법대 교수들이 모이고요. 그리고 그 학생들도 모여가지고 그걸 보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정권이 바뀌어서 좋은 사람들이 좋은 자리에 지금 가고 있지만 진짜 권력은 바뀌지 않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적폐들이 아직도 그대로 있어서 누군가는 조금 움직여야 되는데 그 부분은 해야 되는데 이제 기자들이 다 하는데 이 부분은
오래 걸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열심히 쫓아올 때까지 제가 조금 길을 좀 내자 이런 생각은 있어요. 스트레이트에서 삼성 기사를 계속 쓰니까 다른 방송국에서도 삼성을 쓰기 시작했어요. 네. 사실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이명박 때 그 전에 삼성을 언제 썼습니까? 그렇죠. 누가? 삼성 누가 보도했어요? 이재용 누가 보도했어요? 그거 몰랐습니까? 부동산 그거 다 차명으로 다 가지고 있다는 거 몰랐어요? 다 알아요. 뻔히 다 알았을 국세청도 거예요. 다 알아요. 네. 근데 이제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하면 사회가 그리고 또 언론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 이 생각을 해요. 더디지만 그래서 하기는 해야 되겠어요. 하기는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스트레이트 시청 제일 중요하고요. 스트레이트와 관련해서 시비 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주장이 무력화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또 계속해서 응원하는 스탬프를 올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지난 정권 때 정권이 바뀌고 나서 정권을 뺏길 때마다 대선 때마다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를 들고 나왔어요. 2002년 때 참여정부가 들었을 때 그때 시민단체들이 굉장히 맹활약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낙선운동도 하고 뭐 하고 그러자마자 어버이연합 엄마부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 굉장한 그 활약을 하자마자 그 다음에는 인터넷 언론들이 막 생겼죠. 예, 예. 그 다음에는 인터넷 커뮤니티들이 지금 막 생기기 시작했고 예, 예. 그래서 그때도 일베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번 정권 끝나고 나서는 자 지난 정권 때 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삼성이 돈 대고 정경련이 돈 대가지고 일베 그다음에 어버이연합 폭식투쟁 폭식투쟁 어버이연합 이런 거 다 보이셨지 않습니까? 엄마 부대. 그러다 지금은 커뮤니티들로 들어갔고요. 요새는 일베 안 합니다. 일베 안 하고 태극기 부대도 없습니다. 태극기 부대 계속 지휘하고 돈 주고 그랬던 게 국정원이고 네. 거기에 돈 댄 게 삼성 정경련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지금은 그 사람들이 다 없어졌어요. 예. 죽었을까요? 아니면 마음을 다시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온라인하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베에서 안 써요. 각종 커뮤니티로 흩어졌고 그리고 저기에다가 대문에다가 다른 사진을 걸고 해요. 다른 사진을 걸고 합니다. 그러니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적들은 아직도 돈이 있습니다. 언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력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삼성이 지금 뒷받침하고 있습니까? 아, 그것까지는 모르죠. 몰라요. 모르죠. 수사가 이제 어떻게 돼요? 그건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좋은 시대가 온 거다. 좋은 세상이 왔다. 좋은 세상이 왔죠. 그런데 아직 우리는 갈 길이 좀 더 멉니다. 특별히 그 수구 언론이 그대로 있는 한, 네. 그리고 수구 재벌, 예. 그다음에 그 돈들이 그쪽 편, 악의 편에 있는 한 좀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주진우 기자님 모시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에스더 기도 운동은 좀 아세요? 잘 몰라요. 뭐 몰라요. 알겠습니다. 그건 뭐 넘어가고. 예. 기독교계 가짜 뉴스 총칙인데, 아, 이것도 뉴스 나온 거는 봤죠. 요 뿌리들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근데 그 우리나라 저도 기도하는 사람인데요. 일부 개신교 목사님들 뭐 했냐면요. 시발단 거기에서 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돈을 대고 네. 교회에서 사무실 내가지고 그렇게 여론 조작하고 정치 운동하고 다녔어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입니까?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말했듯이 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 종교, 그다음에 재벌, 그냥 돈의 권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관훈 라이트 클럽 오늘 또 주진우 기자 모시고 소상한 또 현재 근황과 또 삼성 이명박 박근혜 수사와 관련한 이야기, 장자연 네. 비밀과 관련해서 오늘 폭넓은 대화를 나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정말 뭐랄까. 하여튼 항상 주진우 선배의 방송을 항상 듣고 그 지금까지 취재하신 거 얘기를 딱 듣는데 네. 뭐 저도 그 한때 좀 기자였던 입장으로서 지금 기자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미디어에서 나왔어요.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내가 저 시사평론가자고 꼬셔가지고 나왔어요. 아니 뭐 훌륭한 시사평론가인데 네. 좋은 제목이었는데 기자 제목이었는데. 아니 뭐 기회 있으면 또 딴 데 들어가요. 근데 참 볼 때마다 되게 자극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주진우 선배는 뵐 때마다. 자, 우리 주진우 기자는 이
언론계의 알밤 찹쌀떡 파당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유를 설명을 해주셔야죠. 이유 최고니까. 최고니까.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형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예, 우리 형님의 또 우리 형님의 분투를 또 여러분들 기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민동기 형님도 그리고 또 정상근 기자님도 수고하셨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